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입니다. 음력 10월 27일 정축일 일요일입니다. 1년 중 324번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같이 할 센터장 지한 스님입니다. 스님 오늘 스타일이 뭐 이상하네. 많이 알았죠? 이게 그거 뭐냐. 붉은 악마들이 있는 거. 4년마다 한 번씩 입습니다. 저희는. 월드컵 날 눈치채셨죠? 오늘 월드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탄생은 뷰길라스입니다. 탄생석은 해소나이트가 되겠고요. 탄생목은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994년 남산 외인 아파트가 철거됐습니다. 옛날에는 남산 강남에서 건너다 보면 그 남산이 중간에 큰 아파트가 두 개가 남산 반 이상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게 남산 외인 아파트입니다. 이 남산 외인 아파트는 힐탑 아파트만으로는 몰려드는 외국인과 미팔군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했던 정부는 본격적으로 외인 아파트 공급에 나섰습니다. 1970년에 착국해 1972년에 완공한 남산 외인 아파트는 28평에서 35평짜리로 16층, 17층 규모의 2개동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온수 난방 방식을 적용해 세대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했고요. 비상시 대피하기 위해서 옥상 헬리포트 시설을 설치한 첫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남산 기슭에 있어 어디서나 눈에 띄었던 남산 외인 아파트는 남산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1994년 철거됐습니다. 1994년 11월 20일 이계동이 먼지 속에 사라지던 발파 장면이 전국의 TV로 생중계됐습니다. 건설할 때 선진 건축 기술을 선보였던 것처럼 철거 때도 첨단 철거 공법을 적용해 눈길을 끌었던 것입니다. 남산 외인 아파트 자리에는 남산 야외 식물들이 지금 식물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입니다. 피파 월드컵인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는 날입니다. 오늘 2022년 피파 월드컵은 카타르에서 개최하는 제22회 피파 월드컵입니다. 22년도에 제22문 관계가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가을과 겨울 사이에 이슬람 국가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기도 합니다. 아랍권권과 아니라 이슬람권에까지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기도 하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다시 열리는 월드컵이 되겠습니다. 1998년 월드컵부터 24년 동안 지속된 32개국 개최의 마지막 월드컵이기도 합니다. 다음 대회부터는 2026년 월드컵부터는 32개국이 아니라 48개국으로 출전국이 늡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카타르 피파 월드컵의 H조에 속해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 해외 뉴스에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카타르 월드컵 야외 응원 불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및 여러 나라들이 동참하고 있고요. EU 인즉 월드컵 경기장과 숙소 건설 노동자 인권 탄압 등의 복잡한 이유가 얽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26명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 보시면은 선수들의 인물도 봅니다. 감독 포르투갈 파울로 벤토이죠.
주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골키퍼에는 김승규 씨입니다. 1990년생 올해 32이고요. 골키퍼의 송범급 1997년생 올해 25이고 조현우 1991년생으로 올해 31살 골키퍼는 3명이 착출됐고요. 수비수에는 권경원 92년생 30살입니다. 김문환 95년생 27살, 수비수 김민재 96년생 25살, 수비수 김영권 90년생 32살, 김진수 수비수 92년생 30살, 김태원 89년생 33살, 윤종규 씨 98년생 24살, 조유민 96년생 25살, 수비수 홍철 90년생 올해 32이 되겠습니다. 미들필드에는 권창훈 94년생 28, 미들필드의 나상호 96년생 26, 미드필더 백승호 씨가 97년생 25, 미드필드의 손준호 92년생 30, 미드필드의 손흥민 92년 7월 8일생으로 올해 30, 미드필드의 송민규 99년생으로 23, 미드필드의 이강인 2001년 2월 19일생 21살로서 우리 출전 선수들 중에 연소 나이가 적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의 이재성 92년생 나이 30, 정우영 89년생 32, 미드필드의 정우영. 미드필드의 정우영의 선수가 똑같은 이름이 둘입니다. 98년생 32살의 정우영, 또 99년 1살 아래 정우영이 있습니다. 32살에게 20살이니까 10살이 차이가 나네요. 9살 차이가 나는데 정우영 선수 89년생 32살, 99년생 23살 해서 정우영 선수가 이름이 똑같은 게 둘이 요번에 있습니다. 황인범 미드필드의 96년생 26, 황희찬 선수 96년생 26살이 되겠습니다. 공격수에는 조규성 98년생 24, 공격수에서 황의조 선수 92년생 올해 30입니다. 25명의 엔트리 멤버에서 예비 선수가 있습니다. 오현기 선수입니다. 2001년생 올해 21살이니까 이강인 선수와 동갑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26명이 여보세요 엔트리로 참가했던 명단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11명씩 차출돼서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들에게 화이팅 하는 박수 쳐주시고, 오늘은 개막일입니다만 우리나라 경기는 한참 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H가 속해 있는 경기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일정은 여러분 저희 뒤에 배경에 경기 일정이 그림이 나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오늘 20이니까 4일 후 오후 10시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H조에 하는 3경기 모두 다 오후 10시가 되니까 크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경기를 관람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2022년 11월 24일 오후 10시부터입니다. 전체 경기로는 14번째가 되고요. 대상은 우루과이하고 대한민국이 합니다. 장소는 에듀케이션 시티에서 시티 스타디움에서 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리나라 경기 아니라 H조 경기입니다. 2022년 11월 25일 오전 00:1시입니다. 15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경기를 보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TV를 키면은 0시 넘어서 키면 1시부터 포르투갈하고 가나도 포르투갈도 우리하고 언젠가 며칠 후면 붙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2022년 11월 28일 오후 10시입니다. 바로 대한민국하고 가나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입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아주 행운인 게 경기장을 옮기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3번 경기를 하는 중에 똑같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경기는 그래도 2번, 3번 하면 익숙해져 있는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이날 또 22년 11월 28일 오후 10시부터 하게 되겠고요. 네 번째 경기는 22년 11월 29일 오전 4시 40분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2022년 12월 3일 오전 00시부터 우루과이과 가나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섯 번째 경기로서 2022년 12월 3일 오전 00시가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있던 우루과이 가나 하는 경기를 후에 그날 후에 오전 23일 00시에 0시에 저희들이 대한민국하고 포르투갈하고 경기가 됩니다. 장소는 똑같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첫째 H조에서 우리나라는 24일, 28일, 12월 3일 경기에서 저희들이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가지고 아직 경기가 안 됩니다만 오늘 시작하니까 대한민국 박수 한번 쳐주시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1974년 북한이 제1땅굴을 발견하고 땅굴을 검색하다가 저희들이 군인들이 순직한 사고입니다. 1974년 11월 5일 육군 제25병 보병사단 담당구역인 연천군 고량포에서 동북방 8km 지점 비무장지대 안에서 첫 번째 땅굴이 발견을 됐죠. 땅굴 발견 후 15일째는 11월 20일 한국 육군 해병대 2명과 미 육군 해군 6명 등 8명으로 편성된 공동 수색조가 땅굴의 구조와 재원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땅굴 안에서 수색 작전을 전개하던 중 군사분계선 남쪽 40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북한군이 매설한 뷰비 트랩을 건드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작업하던 해병대 김학철 소령과 미 해군 장교 로버트 맥퀸 벨런진 중령이 순직했고 미 육군 5명과 한국 육군 1명 등 총 6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세계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1954년 12월 14일 유엔이 11월 20일로 제정한 기념일로 1989년 11월 20일에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하고 2003년부터는 11월 20일 있는 주를 아동 권리 주간으로 선포하고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의 추모의 날, 트랜스젠더 데이, 오프 램버버텐이라고 하고요. 미국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매년 11월 20일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에 대해 생각하는 국제적인 기념일입니다. 1998년 11월 28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트랜스포아를 이유로 살해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타 헤스터의 추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는 분 한 분 보겠습니다.
영화배우입니다. 최은희 씨입니다. 1926년 11월 20일 태어났다가 2018년 4월 16일 가신 배우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42년 연극 청춘극장에 데뷔를 했고 47년 영화 새로운 맹세를 통해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영화 촬영감독 김학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1953년 영화감독 신상욱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심령과 항철에게 납북당했으나 바로 탈북을 했고요. 1978년 1월 14일 홍콩에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아들인 김정일의 지시를 받은 공작원에 의해 재납북됐으며 남편 신상욱도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홍콩으로 갔다가 같은 해 7월 19일에 역시 납북됐습니다. 납북된 이후 약 8년 동안 이 부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서 영화 활동을 하면서 영화 17편을 제작했습니다. 1986년 3월 13일 오스트리아 빈에 있던 도중에 오스트리아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하여 탈북에 성공하게 됩니다. 탈북 이후에는 행선지를 미국으로 돌려서 한동안 미국에 살다가 귀국했고요. 장남인 신정균 역시 영화감독으로 활동 중입니다. 2018년 4월 16일 93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영화감독입니다. 박철수 씨입니다. 1948년 11월 20일 출생했다가 2013년 2월 19일 사망한 영화감독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출신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모건대학교, 한겨레 영화연출학교, 교토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1975년 신필림에 입사 연출부로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았고요. 1979년 가족영화 골목대장으로 입봉했으며 1980년 밤이 내리는 비로 예백상 예술대상 신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1995년 박철수 필름을 설립하고 감독이 창작의 주체가 되는 실험적 저예산 영화 만들기에 주력했는데요. 첫 작품은 301, 302, 두 번째 작품은 학생부군 신위였습니다. 학생부군 신위를 제32회 백상 예술대상에서 영화부분 대상 작품상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 2월 19일 새벽 신작 영화 러브 컨셉츄얼리의 편집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4세였고요. 정치인입니다. 홍준표 씨입니다. 1953년 11월 20일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민선 8기 대구 광역시 시장입니다. 제15대 16, 17, 18, 21대 국회의원과 제35대 36대 경상남도 지사를 역임했고요. 홍판교라는 이름으로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면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합천군으로 이사를 가서 합천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다시 가족들과 함께 대구로 이사해 영남중학교, 영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행정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84년에 사법연수 14기로 수료 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10으로 부임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를 득표율 60.85% 차이로 크게 앞지르고 제35대 민선 8기 대구 광역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홍준표는 정계 입문 아래 영남권 광역단체장만 2번이나 맡게 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2022년 7월 1일 제35대 대구 광역시장에 정식 출임하면서 시장 구호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를 대구이다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인입니다. 노동운동가입니다. 박노해 씨입니다. 박노해 본명은 박기평 씨고요. 1957년 11월 20일 전라남도 한평군에서 태어나 보성군 벌교읍 농가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독립운동과 진보운동에 참여했고요. 판소리 가수였던 아버지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박노희 씨는 시인, 노동운동가, 사진작가, 1984년 27살에 쓴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은 금서였음에도 100만 부가 발간됐고요. 이때부터 얼굴 없는 시인으로 불렸습니다. 1991년 사형을 구형받고 환히 웃던 모습은 강력한 기억으로 새겨졌습니다. 무기수로 감옥 독방에 갇혀서도 독서와 집필을 이어갔고요. 7년 6개월 만에 석방된 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 보상금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 20여 년간 국경 너머 가난과 분쟁의 땅에서 평화 활동을 펼치며 현장의 진실을 기록해 왔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인생의 시집이 된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이후 12년 만인 2022년 5월 신작 시집 너의 하늘을 보아라가 출간됐습니다. 배우 한정수 씨입니다. 1972년 11월 20일 태어난 배우입니다. 1996년 가수로 첫 데뷔 후 2003년 영화 튜브를 통해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죠. 부친은 54년 피파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 한창화입니다. 아버지 한창호는 이북 출신의 축구 선수였고 대한민국의 첫 월드컵인 1954년에 스위스 월드컵에 센터백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한정수도 아버지 조언에 따라 중학교까지 축구 선수로 활동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충청도 출신이시고 김주혁과 동갑내기 친구이자 상당한 절친으로 불타는 청춘에 출연했을 때 김주혁은 자신에게 한 명밖에 없는 친구라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맞는 생일에 좋아하던 국밥을 들고 산소를 찾아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오주환입니다. 케냐 출신 마라톤 선수입니다. 케냐 출신인데 우리나라로 귀환을 했죠. 윌슨 로야나야 에루페라고 하는데 1988년 11월 21일 태어났죠. 케냐 출신이 장거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오주환으로 개명했죠. 아버지는 오창석 씨 육상 감독 겸 백석대학교 스포츠학과 교수, 2021년도 몬바사 마라톤에서 2시간 13분으로 처음 우승한 이후 서울국제마라톤과 경주국제마라톤 등에서 우승했습니다. 2016년 서울국제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5분 13초가 개인의 기록이 최고 기록이고 2021년 제32회 도쿄 하계올림픽 마라톤에서 15km 지점 앞에서 허벅지 통증이 심해 기권을 했습니다. 오늘 기일 하나만 만난 분입니다. 군인입니다. 서종철 씨 1924년 5월 26일 날 났다가 2010년 10월 20일 날 가신 군인 겸 정치인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등을 거쳐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제1대 2대 총재를 지냈고요. 본관은 달성이고 경상남도 양산 출신입니다. 육군대장 출신 그는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요. 2014년 11월 20일에 향년 87세로 사망했으며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한마디 하셨습니다. 천리천안의 능력을 바랄 때 이거 오늘 축구하고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천리천안, 멀리 있는 것을 훤히 볼 수 있는 능력을 천리천안의 능력이라 하죠. 이것을 원할 때 옴 상아레 마하 삼마념 스바하 요시든가 쓰든가 녹음해서 계속 들여서 천리천안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월드컵 시작합니다. 경기는 24일부터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지극히 하면 올해는 틀림없이 8강까지는 무사히 가지 않겠나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수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